네, 5교시, 네, 5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컴퓨터를 다시 놓쳤는데요. 이제 수리를 하고 나니까, 네, 아직, 다른, 뭐, PPT나 PDF,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까지는 업데이트 안 돼서 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저희가 수업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료실에 다음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고, 시험과 과제에 대한 부분도 네, 6주차에서 제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 공유를 하시면 안 되고 공부하시는 데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정체감 대 역할 혼란 보겠습니다. 청소년기로 자아가 형성되고 자아 정체감, 성적 정체감, 직업 정체감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확신과 통합이 생기면 정체감이 형성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할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부모나 교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13에서 18세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기를 말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여자로서 어떤지, 직업은 어떤 거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뭘 잘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혼란스러워 하더라도 그 시기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것들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친밀감 대 고립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세에서 25세고요. 성인 정기라고 불립니다. 타인과 자신의 정체감을 통합해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립감, 배척감 혹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생산성 대 침체감입니다. 이제 성인 후기입니다. 생산성이란 창조적 활동 혹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 및 일에 대한 생산성이 발달하나 생산성이 부족하면 자신의 과업에 대한 이제 침체감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자아통합 대 절망감입니다. 전생에 걸쳐서 비교적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으며 열심히 살았고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갖고 자아통합을 이루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허함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인지 발달입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장 피아제. 그쵸?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발달은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우리가 피아제는 이제 아동 청소년의 인지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발달 이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지 발달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봤고 이 과정을 동화와 조절에 의한 평형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는 새로운 사건이나 사물을 개인의 기존에 갖고 있던 도식이나 구조로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조절은 기존의 도식이나 구조가 새로운 자극을 동화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자극에 알맞게 기존의 도식이나 구조를 변형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절은 동화와는 달리 도식이나 구조의 질적인 변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삐아제는 인지 발달을 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몇 단계, 이제 네 단계로 분류하였는데요. 이제 이는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감각운동기입니다. 감각기관과 신체 운동을 통해 얻어지는 감각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단계입니다. 아동의 지적 활동은 생득적인 반사 기능을 기초로 초보적인 감각 및 지각적 도식에 의한 활동이 주를 이루다가 이 시기 후반 무렵에는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을 아는 대상적 영속성이 발달합니다. 네, 0에서 2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조작기입니다. 논리적 판단보다는 지각을 근거로 직관적인 판단을 하고요. 사고와 조작이 일어나기 이전의 단계입니다. 직관적인 판단을 해서 상징적인 활동이 증가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며 사실적 또는 타율적인 도덕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네, 구체적 조작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가역적 사고의 조작이 가능한 시기이고,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특정 대상물에 대해서 수 개념 또는 양의 보존 개념을 획득합니다. 이 시기에 보존 개념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변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서 사고할 수 있는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아동은 점차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돼서 다른 사람의 입장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타일중심적 사고를 발달시킵니다.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도 자율적 도덕 판단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12세에서 성인기가 되고요. 형식적 조작기에는 사고의 조작이 구체적인 사물에 한정되지 않고 추상적인 영역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워서 사고하는 영역적 사고가 가능하고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고려해 보는 조합적 사고도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 발달 단계별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간의 발달은 이제 우리가 태내에서 그쵸,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에 걸쳐 계속되는 모든 변화의 양상 및 과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부모 교육을 이제 자녀의 출생 이전인 태내기, 네, 그쵸. 태내기부터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부모의 역할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부모 교육을 하고 목표 같은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태내기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영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는 인간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연령별로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단계별 부모 역할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태내기입니다. 그쵸?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네, 우리가, 약 40주를 보내는 태내기, 엄마 몸에 있는 시기죠. 그때 태아는 빠른 속도로 아주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여느 다른 발달 단계에 비해서는 아주 짧은 기간이나 인간 발달의 기초가 되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아는 이제 태내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내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겠죠. 태내 환경을 이제 우리가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모체의 상태, 약물, 흡연, 음주와 같이 모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고요. 아버지, 태교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체의 상태로는 임산부의 영양, 질병의 유무, 엄마가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이런 것들이 태내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 자궁 및 태반에 바르기 위해서는 임산부는 임신 기간 중에서 평상시보다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산, 유산, 조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칼슘과 단백질, 철분, 비타민 이제 섭취는 태아의 발달에 필수적이고요. 태내기는 뇌세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영양 공급은 태아의 두뇌 발달에 결정적입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가 풍진, 임질, 매독, 당뇨병, 에이즈와 같은 질병을 앓게 되면 태아에게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심장병, 비영아 출산 또는 사상과 같은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임산부의 나이도 태아의 이제 태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세 이하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생식 기능이 이제 불충분하게 발달로 돼서 미숙아의 출산이 높고 또 35세 이상은 우리가 생식 기능이 약화로 자연 유산, 임신 중독증, 미숙아 이런 다운 증후군의 자녀를 출산한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혼 연령이 이제 상승이 되고요. 우리가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임산부의 경우에는 양호한 건강 상태가 더 이제 요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산부가 복용하는 약물입니다. 약물, 그죠, 약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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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입니다. 약물은 이제 우리가 심각한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특히 임신 초기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네, 항생제나
뭐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신경안정제, 또 피임약뿐 아니라 마리화나 또는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의 복용도 태아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면 조산화나 저체중아를 출산할 확률이 진짜 높죠. 그리고 이 외에도 알코올은 태반에 빠르게 흡수돼서 장시간 영향을 주는데 태아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성인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산부의 알코올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태아에게도 아버지의 영향도 상당합니다. 건강한 남편은 환경오염에 노출된 직업을 가진 남편보다 건강한 정자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비 아버지인 남편을 임신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임신으로 예민해진 부인이 정서적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가정 내 역할 분담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임산부의 안정을 돕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라마즈 북만법 이런 거를 통해서 남편이 부인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동참하거나 함께 태교하며 자신의 출산을 이제 자녀의 출산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태도나 이제 출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모 자녀와의 관계의 첫걸음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태입니다. 네, 태는 인간 최초의 교육의 장입니다. 산모와 태아는 생리적으로나, 네, 그쵸? 네,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교를 통해서 태교를 통해서 태아에게 간접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교란 태아에게 태내에서부터 좋은 환경과 좋은 영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오늘날 태교의 효과가 증명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자분들 중에서 아이를 낳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에게 태교를 했다. 이런 이제 경험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태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모가 정서적 불안과 긴장을 피하고 그리고 뭐 행동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금지 약물 및 음식을 조심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는 등 태아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은 부모기를 준비하는 예비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현대에는 모체를 통해서 태교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태교에도 강조되는 등 태교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태교의 예를 들어보면 임신 중에 무리한 성생활을 금하고 태담으로 태아와 교류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태교는 과학의 발달로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밝혀진 것도 있으나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으므로 현명하게 선택하여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내기 아주 중요하죠. 태내기에 임산부의 태내 환경, 약물,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 태교 이런 것들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영아기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약 18개월까지의 시기가 이제 영아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프로이트에 의하면 구강기에 속합니다. 이 시기의 신체적 발달의 속도는 상당히 빨라서 첫 돌까지는 영아는 출생 시의 신장의 약 1.5배, 체중은 3배 정도로 성장하며 두뇌의 발달도 급속히 진행됩니다. 영아의 운동 발달도 빠르게 진행돼서 신경 및 근육의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영아는 먼저 대근육이 발달하고 점차 소근육이 발달이 돼서 손과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뭐 인지 발달이란 사고하고 이해하고 지각과 같은 정신 과정의 발달을 의미하는데요. 영아기는 인지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피아제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구조는 질적으로 다른 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면서 발달하는데 이 시기는 감각 운동기로서 영아의 감각 운동 기능을 통한 반복적인 탐색 활동으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제 생후 1년까지 영아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지닌 반사 능력, 빨고 잡는 것을 수정하는 것부터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더라도 사물이 독립적으로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상 영속성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의 이론에 근거해서 영아의 이제 심리 사회적 측면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시기에는 기본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영아가 가족 또는 특히 어머니의 적절한 이제 보살핌이 제공이 되면 기본 신뢰감이 형성이 되나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를 경험하면 불신감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신뢰감은 장차 타인과 네, 원만한 이제 인간관계는 물론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신뢰감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부모는 보살핌을 제공하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양육의 책임을 지닌 부모는 이 시기에 적절하고 긍정적으로 영아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발달 단계는 이제 우리 영유아 발달이라는 수업에서도 계속해서 수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과 교육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다른 수업에서도 이제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쪽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네, 강조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아기 다음번에는 네, 유아기가 되겠습니다. 네, 유아기는 약 18개월부터 3세까지로 걸음마기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는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로는 학문기에 속합니다. 이 시기도 신체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여서 신장은 출생 시에 약 1.8배, 그리고 체중은 출생 시에 약 3.5배에서 4배, 4배 정도로 이릅니다. 유아는 손과 눈의 협응이 점차적으로 정교해집니다. 에릭슨은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아는 혼자 걷고 말하고 대소변을 가리고 자율적이고, 그쵸? 자기 주장적인 존재가 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자기 탐색 및 활동을 하고요. 네. 이를 통해서 급격하게 인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치만 이제 우리가 유아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되었을 때는 공격적이고 막 울고 그쵸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움직임이 커지고 하는 반항적인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스스로 행동하려는 유아를 칭찬하고 격려하면 자율성이 형성되나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조롱하면 네, 수치심과 의심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부모의 역할은 보호자로서의 부모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기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기 주장이 뚜렷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서 유아가 마음껏 자율성을 함양하고 호기심을 충족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아기 중에서 또 유아기의 4세에서 6세, 그쵸? 네. 4세에서 6세경의 유아기를 살펴보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우리가 그 전을 이제 유아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령 전기라고도 합니다. 유아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아주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진 않고 늦어지죠. 네, 성장이 많이 급격하게 이제 우리가 어릴 그쵸, 유아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출생 시 신장의 2배, 체중의 약 5.5배에서 6배 정도, 6배 정도로 성장을 하고 뇌는 한 90% 정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아의 인지적 특징을 삐아지는 전조작기 사고, 전조작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는 영아의 특징인 감각, 운동기, 사고에 비해서 정신적인 표상이 이제 가능하며 빠르고 유동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전조작적 사고라는 용어가 이제 암시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사고해서 행하는 활동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아는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관점에서만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릭스는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주도성 대 죄책감으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아는 스스로 계획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아가 설정한 계획과 기대가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 주도성이 확립되지만 유아가 잦은 실패와 갈등 또는 주위의 억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죄책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이 시기의 부모 역할은 양육자의 부모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육이라는 것은 자녀가 더 나은 발달을 하기 위해서 이끌고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기 중심적인 유아에게 애정, 어린 보살핌과 관심으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는 자녀가 자율성과 선도성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습득함과 동시에 부모와는 신뢰감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제시하되 유아의 호기심과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5번째는 아동기입니다.
아동기는 이제 이렇게 학령기라고도 하고요. 네, 그쵸? 아동기는 6에서 7세부터 11에서 12세까지 네, 정도의 시기며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해당되므로 이제 학령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시기는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동은 6세부터 외관상 유아의 티를 벗고 신장과 체중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아동의 신체 발달은 영양 섭취의 개선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인지적으로 구체적 조작기, 네, 이르러서 사물과 사건의 원리를 깨닫고 분류하고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발달을 보입니다. 언어 능력도 상당히 발달해서 의사소통과 표현도 정교해질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감정이 분화되고 내면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에게는 이제 학교는 새로운 환경으로 작용을 해서 부모 외에 권위자로서의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들의 평가 및 피드백을 이제 기반으로 자아 개념이 형성됩니다. 아동기는 또 다른 시기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이라서 정신분석학 입장에서는 네, 잠복기 또는 잊혀진 시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릭스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아동기는 근면성대 열등감의 위기를 겪는다고 했고요. 대부분 아동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시기에는 각종 지식과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네, 아동이 순조로운 학습과 대인관계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 국면성과 유능감을 갖게 되나 잦은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열등감이나 사회적 부적응감을 갖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은 격려자로서의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되 자발적으로 능률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 아동의 근면성과 다양한 능력을 함양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다양한 상황이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부모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인지적으로 적합하고요. 아동을 훈육할 때는 행동, 이제 지침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바람직한 행동은 칭찬을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이해를 시키는 비나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이 이제 책임감 있게 성장하는데 우리는 이제 부모는 자연적 귀결과 논리적 귀결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연적 귀결이란 아동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추운 날씨에 샌들 신고 학교를 가려고 하면 부모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샌들을 신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샌들을 신고 학교에 가보니 발이 시리더라는 것을 아동이 직접 경험해서 그 결과를 깨닫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경험을 한 아이들은, 그쵸?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우리가 같이 달리 이제 논리적 귀결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사회 질서나 논리적인 절차들을 거쳐주어 이제 주어진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결과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 이제 대해서 아동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아동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때 아동이 결정한 선택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만약에 방과 후에 숙제를 다 한 다음에 친구와 놀 수 있다는 규칙을 자기가 정했어요. 하지만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수반되는 논리적 기결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제 우리가 자연적 기결, 이제 논리적 기결, 자연적 기결 이렇게 이러한 이제 형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부모의 논리로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기보다 자기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이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청소년기가 되겠고, 청소년기는 이제 우리가 발달의 단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네, 학령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우리가 대해서 그쵸? 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 중에서 이제 정체감대 역할 혼란부터
네, 했던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 그리고 태내기, 네, 그쵸. 명아기, 유아기, 그리고 이제 아동기까지를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뭐가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이들이 다 발달 단계별로 커가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구나. 그럼 당연히 부모 역할, 격려자, 그리고 보호자, 양육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 한번 네, 유심히 살펴보시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